어제 경제 분야 TV 토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 지수, 걱정 지수, 공포 지수만 더 높여줬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경제 전반이 위기다. 서민 경제가 어렵다.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올바른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은 그릇된 처방이었습니다. 올바른 진단에 그릇된 처방들이 나왔습니다. 반기업, 반성장 철학과 인식이 문재인 정권 때나 3년 전에 대선 낙선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여전히 인기영합, 정부 주도, 국가 빚으로, 국가 부채로 경제 난국을 해결했던 과거 실패 정책 재포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4만 불, 또 세계 수출 7위, 10위 경제 대국의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면모는 도저히 어제 이재명 후보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철학에 굳건한 김문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은 양자 대결 구도에서 김문수의 완승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입장을 밝혀서 아주 다행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의도로는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 계속되고 선거가 중반과 정반으로 접어들면서 어쨌든 본인에게 쏟아지게 될 그 사법 리스크, 이 국면 전환용 이슈 제기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노태우의 중간평가나 YSDJ 때 내각제 개헌이나 문재인의 광화문 대통령 같은 그런 약속처럼 마음에 없는 선거용 장식품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그 개헌에 말하기 전에 먼저 당을 사당화시킨 책임, 민주당 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책임, 검찰과의 전쟁 명분으로 정치를 마비시킨 데 대한 사과부터 했어야 개헌을 말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당도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 개헌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개헌을 얘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던 김문수 후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개헌을 본격적인 선거 중반의 아젠다로 제대로 이제 내세울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정치권이 주로 과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얘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개헌을 통해서 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저께 그 임기 단축 대통령제 4년 중임 안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나 정대철 헌정회장을 포함한 헌정회원들, 이낙연, 손학규 이런 전 대표님들을 포함한 개헌 찬성 이 국민들이 상당히 성원과 지지가 기대되므로 이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개헌 연대의 빅텐트가 쳐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요즘에 민주당에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뭐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그걸 지금 아까 이렇게 거대한 개헌을 통해서 개헌 연대를 통해서 거대한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그쪽은 거의 뭐 한 명씩 유권자 4,3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닐우산 수준이고 우리는 빅텐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 협약을 거절하는 후보는 육공헌법 수호 세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거의 나라 국자, 악할 악자, 국악 후보를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봐보면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가 총사령관 아가멤논과의 불화로 전선을 떠나서 그리스 패전이 거의 확정적일 때 아가멤논하고 아킬레우스가 다시 화합을 해가지고 마침내 트로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진 우리 모두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와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후보에게 꼭 승리를 하도록 우리가 꼭 승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5대 불가론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법 위에 서는 사람, 두 번째는 도덕성이 일반 국민보다 아래인 사람, 세 번째는 어디가 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네 번째는 혈세, 즉 돈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 다섯 번째 민주를 말하면서 반민주적인 사람,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세력, 경제를 살린다면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싫은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정당이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을 배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5대 불가론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바로 이렇게 위험한 세력들에게 파멸적인 패배를 안겨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급진 과격한 정치 철학과 신념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집권하면 첫째, 헌정 질서가 파괴될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가 파탄날 것이고, 세 번째는 안보를 붕괴시킬 것이고, 네 번째는 외교를 고립시킬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으로 파탄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유권자 혁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파멸적인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말씀이 길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대선 주자, 사실상의 말하자면 대권 주자로서 주목을 받아왔었던 후보와 지난 12일 후보가 확정돼 갖고 오늘로서 이제 8일 된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3지 중에서 지난 일주 동안 사실상 그동안에 좀 어려웠었던 내부 화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은 진짜 후보된 지 8일 된 이 후보가 내부 화합과 정리 기간을 일주일 동안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 주도나 후보 위주의 그런 선거 구도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 그리고 다음 주 종반, 이번 주 중반에 이제 어저께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양자 대결 구도가 되고, 양자 구도가 되면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로 간다면은 이번 주 중으로 40%대에 안정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진출할 것이고, 주말에나 다음 주 초에 가면은 이제 늘 그래 왔듯이 45대 45 구도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주 중반에 정도 가면 49대 49 나머지 2%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말하자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양자 대결 구도로 형성되는 이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히 미래를 꿈꾸는 미래 세대들이라든가 또 기업, 경제가 살기를 바라는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개헌을 바라는 간절한 개헌 연대 세력들, 국가 대개조가 되기를 바라는 세력들, 유형 무형의 연대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완벽한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서 이제 후보에 대한 어느 후보가 정말로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후보에 대한 검증들이 새롭게 유권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4만 불 국민들, 3040, 2030 MZ세대들, 또 SNS라고 하는 요즘에 새로운 선거에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런 걸 통해서 정보가 확산되고 교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후보의 우위가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벼랑 끝에 있는 나라를 다시 구하게 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김문수 후보와 우리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부산을 향해서, 광주를 향해서 달리는 KTX처럼 주변에 이제는 어떤 잡음, 어떤 소음이 들리더라도 그건 다 무시하고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이고 이제 제대로 된 양자 대교 구도를 통한 이제 그 어떤 승기를 잡는 중반 종반이 저는 되리라고 분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